증상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약으로 조절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을 또 장기적으로 오래 복용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또 합병증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약은 증상 조절 용도로 짧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이렇게 약으로 증상을 조절을 해서 운동 치료로 약해진 근육을 회복을 해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보면은 병원에서 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는데 이 약은 대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증을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 반복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로 해서 2차적으로 또 넘어지고 골절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통증 자체가 기저질환, 예를 들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의 지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계속 아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활동하기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력도 약해지고, 그럼 골다공증도 심해질 수 있고, 그게 또 다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통증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 관리를 하는 약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환자의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센 약을 써야 될 거고요. 오히려 증상이 조금 약하면 조금 약한 약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건 이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근데 반면에 효과가 좋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친구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환자분 입장에서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 약을 끊기도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약을 계속 찾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굉장히 증상이 심할 때 이제 아주 선택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경한 환자는 약이 조금 약한 약들을 쓸 수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거꾸로 얘기하면 부작용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좀 경미하거나 많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좀 아래 단계 약을 쓰게 되고,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은, 그래서 그 아래 단계로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센 약이나 마약성 진통제 쪽으로 조금 고려를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형외과 약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약이든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약이 효과가 좋은 약, 이런 것들을 결국 장기적 복용을 했을 때는 이제 합병증이 이제 발생 가능성을 계속 올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병이 많은 이제 고령 환자분들한테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이라는 게 잘 쓰면은 사과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잘못 쓰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자의 증상 조절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잘 쓰면 통증 조절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남용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에 오히려 환자분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얘는 이제 치료제가 아니고 대개는 이제 증상 조절제고요. 증상을 조절하는 용도로 하고, 환자가 증상이 좋아져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이 약을 오래 쓴다고 해서 이 병이 치료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가능하면은 이제 외래에서 말씀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짧게 통증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본인이 좀 통증이 완화가 되고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약은 가능하면 끊으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퇴행성 관절염을 연구하는 학회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약을 쓰는 게 이제 굉장히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형외과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소염제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환자분들의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특히 대부분은 이제 소염제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지만 혈관성 문제라든지 호르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이란 그런 쪽의 문제들의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요 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의 그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써야지 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전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럽 학회든지 미국 학회든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운동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치료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약을 쓰는 거는 저희가 통증을 조절을 해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지. 어떤 분들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 뭐 약을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아니면 허리가 안 좋아서 약을 3년, 5년 굉장히 장기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할 때 증상 조절 용도로 써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해진 근육을 회복을 해서 우리 몸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를 시키고, 이게 또 그걸 통해서 또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지병도 조절하고 호르몬적인 변화도 주고 또 정신적인 변화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이제 신체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근육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들이 약해졌을 때 대개는 이제 관절이 하는 일이 많아지고 우리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관절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체중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체중 조절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걸로 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회에 나가서 제가 존경하는 김진우 교수님이랑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김진우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본인이 느끼기에는 먹는 걸로 해서 체중을 줄여주는 게 더 조금 환자 관절염 치료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걸로 빼는 거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그게 먹는 걸로 빼게 되면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이게 단백질이 빠져나가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의 근육이고요.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먹는 걸로 빼버리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근육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환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먹는 걸로 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본인이 비만이 아주 심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권장을 드리지만 본인이 뭐 살짝 고도 비만이거나 정상 체중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살짝 비만인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유산소 운동으로 해서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려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면 결국엔 우리가 같은 양을 먹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량이 늘어나면은 우리 몸에 소비하는 열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중이 저절로 줄어들 수 있게,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게 우리가 체중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방이 느는 게 문제지,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늘어서 그래서 체중이 늘었다라는 건 저는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조금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약이 있고, 이 약이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통증 조절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소염제는 이제 잘 쓰면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지만 장기적으로 잘못 쓰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다른 부작용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약은 아니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소염제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수축하는 작용은 예를 들어서
대개는 이제 콩팥 질환이라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혈액순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소염제를 쓰게 돼서 혈관을 더 수축을 시켜버리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약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질환, 소염제를 쓰는 것 자체가 1.3배를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장마비 발생 가능성도 소염제를 안 쓰는 사람에 대해서 약 2.2배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망률 확률도 약 1.2배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소염제 중에서 위장관에 뭐 문제가 없는 소염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레브렉스라는 그런 약들은 위장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세레브렉스를 쓰더라도 안 쓰는 거에 비교해서 위장관 문제를 약 1.8배 정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마다 조금 결과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염제를 쓰는 거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약에 대해서 이제 다 실험을 해봐도 결론은 뭐냐면은 약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 기간이라든지 약의 용량이랑 상관없이 그냥 최근에 복용하는 것 자체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질환 쪽을 위험성을 굉장히 높인다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지만 그게 환자의 질병이라든지 특히 이렇게 심장 쪽이나 이런 혈관 쪽의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의 사용의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퇴행성 관절염을 연구하는 단체에서도 소염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젊고 지병이 없는 환자는 사실 소염제 쓰든 안 쓰든 몸에서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뭐 다 적절한 것 같다. 하지만 지병이 많고 고령인 환자분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 연구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염제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관절염에 있어서 제일 1차적인 선택 약제였는데, 최근에는 그 임상 지침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국소적 소염제라는 것들이 개발이 돼서 사실은 이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국소적 소염제라는 게 대관절염에서 먼저 써봐라 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미국 학회든 유럽 학회든 다 지금 똑같이 국소적 소염제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소적 소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건 파스입니다. 케토톱도 있고 뭐 트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파스제들. 근데 그 파스제제도 이제 진통 효과만 있는 약이 있고, 진통제와 우리가 먹는 소염제가 파스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소염제하고 진통 효과가 같이 있는 약들을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의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 파스 제제는 아무래도 일부 약은 이제 햇빛에 대해서 직사광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파스를 붙이는 접착제 자체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또 피부 알러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파스 제제의 제일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즘 최근에는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처럼 조금 이제 바른 제제가 나왔고요. 요거의 이제 최대 장점은 소염제 효과는 있으면서 접촉성 피부염은 거의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효과도 우리가 먹는 약만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바르는 소염제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보면은 주로 이렇게 바른 소염제를 먼저 써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먹는 소염제를 짧게 쓰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소염제의 이제 제일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바른 소염제는 대개는 특히 이제 무릎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렇게 관절 자체가 깊지 않은 관절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척추나 고관절 같이 조금 깊은 관절에는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같이 피부와 가까운 부분에 조금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인대염이라든지 근육 쪽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바르는 소염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먹는 약은 이제 약이 소염제가 들어가고 나서 전신에 그 약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혈관 수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전신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거 바르는 파스라든지 붙이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도는 게 아니라 그 국소 부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신적 합병증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분들은 사실은 이걸 먹는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염제를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저는 좀 바르는 파스라든지 붙이는 파스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주 짧게 해서 이제 먹는 약을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바르는 파스나 붙이는 파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는 이제 장기간 약물 병용 없이 일상생활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치료제는 아니고 증상 조절용으로 해가지고 3년, 5년 이렇게 장기간 쓰는 거는 굉장히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고 나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도저히 약이 아니면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때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환자들은 빨리 수술을 해서 안에 통증의 원인을 해결을 해가지고 아예 약을 안 쓰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엔 통증이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약으로 조절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을 또 장기적으로 오래 복용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또 합병증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약은 증상 조절 용도로 짧게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이렇게 약으로 증상을 조절을 해서 운동 치료로 약해진 근육을 회복을 해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염제를 쓸 때는 가능하면은 국소제제 바르는 거라든지 붙이는 거라든지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 그게 잘 안 들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먹는 약을 조금 짧게 이제 써보는 걸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약이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고 이렇게 증상이 굉장히 심하시고 계속 약을 꾸준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수술로 해가지고 약을 끊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상한데?